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R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내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그리고 금융 부문 5개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업 부문의 어, 10개 산업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업종으로 건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사의 건설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 책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업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2024년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의 제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미분양 세대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착공 프로젝트들의 기성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5년도 눈에 띄게 나아질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망에서 2024년이 정책의 효과로 이연되었던 미분양과 PF 리스크가 일정 수준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2025년은 그러한 리스크의 터널을 통과하는 막바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 착공에 들어갔던 프로젝트들이 준공되기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부터 비로소 수익성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업황저하로 인해서 보수적인 수주 정책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외형이 축소되면서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건설업 재무 부담을 눈에 띄게 경감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도 건설업 신용도는 등급 하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2024년 건설업황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4년 분양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분양 물량은 늘어났고 매수세는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PF 리스크 등으로 미뤄왔던 분양 물량과 후분양 전환 프로젝트들의 분양이 시행되면서 2024년 10월 말 누적 민간 주택 분양은 12만 6천 세대로 2023년 연간 분양 물량 12만 4천 세대를 상회하였습니다. 왼쪽 차트 지역별 분양 물량 추이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분양 경기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분양이 다수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 주택 수는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11월 5만 8천 호를 저점으로 2024년 6월 7만 4천 호까지 증가하였지만 2024년 8월부터 최근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0월 기준으로 6만 6천 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였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은 2024년 10월 18,000호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최근의 미분양 주택 수 감소는 주택 경기 개선보다는 기존 미분양 물량의 할인 마케팅, 혹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건설사 영업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계약을 맺는 시점과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 또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이 그런 요인이 집중된 한 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건설공사 기간을 장기화시켰고, 인력 수급 난항,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좌측 차트 인건비 및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를 보시면 2021년에서 2022년에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고, 이후에는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쪽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PF 우발 채무 부담도 유의미하게 경감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분양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지연되면 PF 이자 비용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원가 부담에 금융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PF를 차환할 때 대주단에서는 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사의 추가적인 신용 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요 건설사의 PF 우발 채무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기는 했지만 이게 PF와 관련된 자금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또 은행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담대 금리도 실질적 효과를 받기에는 아직 제한적인 시기여서 수요나 공급 사이드 모두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건설사 영업실적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유효등급 보유 21개사의 2024년 3분기 누적 EBITDA 마진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예정원가 재산정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어서 2024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024년 들어서는 23년에 시행했던 예정원가 재산정의 효과, 그리고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계약을 맺은 신규 프로젝트들의 매출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익성 하락폭이 2023년보다는 축소된 모습입니다. 수익성 약화에 따른 이익 창출력 저하, 그리고 기성진행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신규 착공 감소로 인한 선수금 유입 축소 등으로 인해서 2024년 9월 말 기준 합산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약 5조 5천억 원 증가한 1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사업 환경은 비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 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가격 회복 수준이 제한적이고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을 보면 입지에 따른 선호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 및 고물가 등으로 민간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점도 건설업 수주에 부정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수치인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서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설비 투자 전망 역시 내수 수출 기업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축소되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분양 수요 또한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사업 쪽을 살펴보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동 발주가 이어졌지만 대다수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수혜 업체가 한정적이고 또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외 사업에서 국내 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만한 기회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건설업 실적 역시 전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한 수주 등을 감안할 때 외형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실적이 공사원가 상승에서 오는 수익성 하락이었다면 2025년에는 원가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지만 미분양 프로젝트에서의 공사대금 회수 난항으로 판관비 단에서 대손 반영 같은 일회성 비용들이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대금의 회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다 보니 각 프로젝트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 프로젝트에서 운전자본 부담을 신규로 착공하는 B 프로젝트에서 들어오는 공사 선수금 등으로 대체를 하고 업체 전반으로 보면 이런 효과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로 착공하는 프로젝트들이 과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금을 충당할 만한 공사 선수금의 효과가 과거 대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공사 대금 회수가 과거만큼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상당수가 원가 부담을 도급 금액에 다 전이하지 못한 과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수익성에 기반한 자체 현금 창출력도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 업체마다 상이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21년에서 22년과 대비해서는 23년과 24년에 분양한 물량들에서 미분양이 조금씩 더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 프로젝트가 차례로 준공되면서 회수되어야 될 운전자분들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수가 되고
그에 반해 신규 프로젝트 착공이 줄어들면서 선수금 규모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건설사가 진행하는 전체 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가 되면 운전자분 사이즈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야 하지만 2025년에는 진행 프로젝트들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기대 수준만큼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환경 및 영업 실적이 모두 부정적인 만큼 신용도 방향성 역시 하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롯데건설이 여전히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고 한신공영, 동원건설산업 등 등급 수준 대비 재무 부담이 과중한 업체들 중심으로 전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조한 분양 성과로 인한 대규모 대손을 반영하여 신세계건설의 등급이 기존 A0에서 A-로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 경쟁력과 보수적 재무관리를 통해서 차입금 및 PF 우발 재무 등을 축소하였고 대형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무구조 시현 전망을 반영해서 기존 등급을 A의 부정적에서 A0의 안정적 전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재반 환경 악화에 따른 사업 및 재무 안정성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등급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축소, 낮은 수익성 지속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은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반의 등급 방향성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 개별 업체들의 실적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업황 내에서 차별화된 사업 및 재무 구조의 개선을 시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건설업 관련 사항들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2025년 건설업계 신용도의 핵심 요소는 진행 및 예정 프로젝트의 분양 성과를 통한 운전자본 부담 감내 여부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1개사에 24년 9월 말 기준 공사미수금 잔액은 약 35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 6천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분양 경기가 저하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들이 차례로 준공되더라도 운전자본 부담이 예상만큼 완화되지 못할 수 있고 또 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때 공급된 수도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양 성과와 대금 회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 전쟁 종결 등에 따른 재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긴 하지만 해외 사업 트랙 레코드 등을 감안할 때 그런 수혜를 받는 업체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소 거시적이긴 하지만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건설업 공사 원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수익구조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수주 물량의 기성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도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인 2022년 전후에 착공했던 프로젝트들이 건설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수주 물량부터는 원가 인상분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2022년 이전 착공 프로젝트들이 준공되고, 또 2023년 이후에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가 2025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여 원가 구조가 개선되면서 2026년경에는 수익성 개선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지난 3년간 PF 이외에도 원자재, 인력, 계열 같은 각종 이슈로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황기에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에는 긴 터널의 마지막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지금 건설 저희 말씀드렸고 건설 관련해서 사전 질의도 주셨고 또 현장 질의 지금 좀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업종이 많다 보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음, 질문 하나 주셨고요. 이걸로 택하겠습니다. 이게 편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김현직 연구원님께 아, 롯데건설의 등급 방향성, 그리고 뭐 계속 회자되고 있는 계열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정적 전망을 부여한 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롯데건설은 당초 이제 22년 하반기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그 전망 변경 사유가 PF 우발 채무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였고, 사실 현재는 그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건설업 전반적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또 이에 따라서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그 롯데건설의 재무 지표가 좀 과거 대비 저하된 수준이고 그게 지금 현재 수준의 그 등급 수준에는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정적 전망 상태에서 모니터링 기간을 좀 다소 장기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열로부터의 이제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 그러니까 계열이 롯데건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연초에 조성한 시중은행과의 펀드를 통해서 지금 2조 원 이상의 PF는 만기를 3년으로 장기화시켰고, 시장에서 차안이 필요한 물량은 도급과 정비를 합쳐서 약 4천억 정도입니다. 롯데건설이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이 8천억에서 9천억 정도고, 또 11월부터 둔촌주공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 프로젝트에서만 4천억 원가량의 잔금이 올해 말 내년 초에 걸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준공 예정 사업들의 잔금 유입 등을 감안을 하면 롯데건설이 보유한 유동성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의 운전 자본에 대응을 하고 또 혹시 자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자체적으로 일부 PF 유동화 증권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역시도 보유 유동성으로 자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의 자금 부담이 계열로 재차 전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은 업종들이 많아서 일단 건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